안녕하세요, 비투브입니다. 오늘은 카라반 정보가 아닌 텐트 캠핑 정보에 대해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제목에 있듯이 에어텐트 대 폴대 텐트입니다. 에어텐트란 폴대 부분이 에어빔으로 되어 있어서 공기를 주입하면 텐트가 피칭되는 형태의 텐트를 말합니다. 저는 노스피크 회사의 A7이라는 에어텐트를 사용했었습니다. 폴대 텐트는 그린비라는 텐트와 노스피크사의 스타쉽을 사용을 했었으나 에어텐트 A7과 크기가 비슷한 노스피크 회사의 퍼시픽 오션이라는 제품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에어텐트와 폴대 텐트의 가장 큰 차이점은 폴대가 에어인지 스틸인지 아니겠습니까? 폴대의 가장 큰 단점은 부러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스틸이라서 그렇게 쉽게 부러지진 않지만 정말 간혹가다 진짜 부러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 엄청난 돌풍이 불었을 때, 두 번째, 장박 중 폭설이 내렸을 때, 세 번째, 테트리스 중 폴대 가방 위에 무거운 것을 팍 던졌을 때. 사실 3번은 거의 없는 경우라고 봐도 되긴 하는데 무의식적으로 테트리스를 하다 보면 던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상대적으로 횟수가 더 많은 1, 2번이 문제인데요. 사실 돌풍이 불어서 폴대가 부러지는 경우도 그렇게 흔치는 않습니다만 저는 딱 한 번 경험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물론 얇은 폴대이긴 했지만 캠핑 당일날 돌풍이 온다거나 바람이 세게 분다는 일기예보를 보셨을 때는 과감하게 예약 취소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캠핑에서 최대의 적은 눈과 비가 아니고 바람입니다. 장박 중 폭설이 내려서 텐트가 무너져 폴대가 부러지는 것은 사실 답이 없습니다. 눈이 언제 내릴지도 모르고 회사에서 일하는 도중에 폭설이 내려서 텐트에 내린 눈을 털러갈 수도 없는 상황이고 팀장님이 언제까지나 눈을 털어주시진 않으니까요. 그냥 많은 폭설로 인해 텐트가 안 무너지길 바라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말이 있죠. 설캠을 하려면 3대가 덕을 쌓아야 한다. 물론 이 말에 동의하지만 이건 적당히 운치가 있게 내려야 성립이 되는 이야기 같습니다. 폭설로 인해 폴대 부러져서 텐트 무너지면 폴대야 AS 받거나 새로 교환하거나 사면 되지만 안에 있는 짐들은 눈을 먹게 되면 하나하나 다 털어야 되고 혹시 물기 먹었나 다시 다 확인해야 되고 텐트 다시 재피칭해야 되고 일이 장난이 아닙니다. 자, 이제 에어텐트의 단점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일단은 정말로 뽑기 운이 없으면 첫 피칭 때 바람을 넣어도 계속 바람이 빠지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카페 활동을 하다가 이런 경우를 딱 한 번 봤습니다. 당연히 새 제품으로 교환을 해주지만 캠핑을 일에 날린다는 크나큰 피해를 입어야 한다는 거죠. 제가 알기론 에어텐트의 에어빔은 평생 무상 AS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다른 단점은 에어빔이 언제든지 터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에어빔이 3중 구조로 되어 있어서 터질 일이 거의 없다고 하긴 하는데 캠핑장 가면 꼬마아이들이 정말 엄청나게 많습니다. 얘네는 아직 어리기 때문에 남의 사이트에서도 막 놀고 하는데요. 사실 이 어린이들이 뾰족한 거를 갖고 놀다가 넘어졌는데 하필 에어텐트의 에어빔 쪽으로 넘어져서 에어빔이 터졌다. 그럼 참 난감한 상황이 옵니다. 물론 3중 구조이기 때문에 에어빔이 팍 하고 찢어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조그만 빵꾸가 나기 때문에 수리킷으로 응급처치가 가능하지만 본사에 보내서 AS를 받아야 하고 수리를 하는 상황이니 스트레스를 당연히 받습니다. 단점이 이거 말고는 딱히 생각나지가 않습니다. 반대로 에어텐트의 장점은 에어빔이 부러질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돌풍이 불어도 좌우로 움직이기만 하지 에어빔이 부러지진 않습니다. 에어니까요. 허나 재수없게 돌풍이 불 때 뾰족한 게 날라와서 에어빔에 탁 꽂혔다. 이건 정말 운이 없는 경우라고 생각이 들긴 하는데 아무리 돌풍이 불어도 뾰족한 뭔가가 날아다니진 않습니다. 태풍이 아닌 이상요. 에어빔 같은 경우 절대로 부러지지 않기 때문에 장박 때 폭설이 내려도 그냥 위에 가서 눈만 털어주면 텐트가 엎어져 있다가 뿅 하고 일어납니다. 물론 에어빔에 공기압을 너무 빵빵하게 넣게 되면 터져버릴 수도 있으나 그런 경우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노스피크사의 에어텐트는 공기압을 6에서 7psi 정도로 맞춰주시면 됩니다. 그러나 카페에서 어떤 초보 캠퍼분이 공기압을 넣다가 잘 못 보시고 공기압을 거의 최대치로 넣으셨다가 빵 하고 터졌다는 글을 봤습니다. 물론 교환은 됐으나 과도하게 공기를 넣으면 터질 수도 있다.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펌프나 수동 펌프로 인위적으로 공기압을 엄청 많이 넣어야 에어빔이 터지지 돌풍이나 폭설로는 터지지 않습니다. 심지어 유튜브에 에어텐트 강풍 실험 영상도 있습니다. 폴대 텐트는 크게 두 가지의 형식으로 분류가 됩니다. 이너 텐트를 먼저 설치한 후에 플라이를 씌우는 텐트. 이 텐트는 이너 텐트의 폴대를 먼저 조립을 하신 후 세우면서 팩다운을 하나하나씩 하신 다음에 마지막으로 플라이를 씌워주시고 모서리에 팩다운을 해주시면 됩니다. 플라이 형식의 텐트 말고 터널식으로 된 텐트가 있습니다. 정말로 터널식으로 되어 있어서 일단 텐트 스킨을 쫙 펼친 후에 각 기둥마다 폴대를 꼽습니다. 그런 다음 한쪽 모서리에 팩 두 개를 박아놓고 폴대를
텐트를 하나씩 세워서 피칭을 하시면 됩니다. 에어 텐트는 피칭 순서가 폴대 텐트와 약간 다릅니다. 보통적으로 에어 텐트는 모서리 4군데 팩을 먼저 다 박고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모서리 4군데 팩을 잘못 박으면 각이 안 나와서 팩을 다시 뺐다 박아야 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팁을 드리자면 한쪽 모서리 팩 2개만 팩다운을 하시고 나머지 한쪽 모서리는 팩을 조금만 박으신 후에 나중에 에어 텐트를 세운 후 다시 팩다운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건 경험치가 쌓이시면 차차 해결되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저 비튜브는 타포린 시트를 구매해서 타포린 시트를 먼저 깔고 그 위에 에어 텐트 스킨을 올린 다음 팩을 모서리에 4군데 박습니다. 타포린 시트의 바닥 크기가 A7 텐트가 피칭됐을 때 바닥 크기랑 거의 일치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매우 편하긴 하나 타포린 시트가 은근히 비쌉니다. 물론 좌식을 하거나 장박 예정이신 분들은 바닥 공사도 되니 매우 추천합니다. 에어 텐트와 폴대 텐트는 각각의 철수할 때 단점이 존재를 합니다. 일단 폴대 텐트를 보자면 폴대가 스틸이라서 폴대 자체의 무게도 엄청나게 무겁습니다. 대형 리빙 텐트 같은 경우 폴대와 스킨을 따로 수납을 해야 됩니다. 수납 가방 하나에 다 넣게 되면 무거워서 들을 수가 없습니다. 퍼시픽 오션 같은 경우 거의 40kg 가량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따로 보관을 해야 되는데 당연히 쪼개지니 부피가 늘어납니다. 테트리스를 하기에도 당연히 불리합니다. 그리고 다들 아시다시피 철수할 때 폴대를 하나하나 전부 접어야 한다는 단점이 존재하는데요. 에어 텐트라고 단점이 없는 게 아닙니다. 물론 버튼 하나만 탁 누르면 에어빔에 공기만 빼면 간단하나 접을 때 에어빔 안에 있는 공기를 완벽하게 빼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스킨을 접었을 때 부피가 엄청나게 커져서 수납 가방에 들어가지 않는 상황이 옵니다. 첫 번째, 에어 텐트 캠핑은 거의 2번 접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노하우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제가 에어 텐트를 직접 사용을 해보니 폴대 텐트보다 훨씬 편한 게 맞긴 하나 문제는 돈입니다. 퍼시픽 오션이 A7보다 크기가 살짝 큽니다. 사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뼘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비슷한 크기이긴 하나 19년 2월 3일 현재 네이버에 최저가 검색을 해보니 퍼시픽 오션은 120만원, A7은 160만원가량 검색이 됩니다. 40만원은 집안 사정에 따라 크고 작은 금액이 될 수 있으나 퍼시픽 오션보다 30% 이상 비싼 게 현실입니다. 에어 텐트는 아우델, 방고, 노스피크 등등등이 있으나 저는 노스피크를 구매했습니다. 일단 노스피크는 에어빔이 전체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서 공기 주입구가 4개이긴 하지만 공기 주입구 한 곳에다가 바람을 넣게 되면 피칭이 됩니다. 엄청 편할 수는 있으나 한 곳에 구멍이 나게 되면 바람이 전부 빠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각각의 에어빔마다 잠금 장치가 있으므로 개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피칭을 끝낸 후에 이 잠금만 잠그게 되면 안심할 수 있습니다. 타 회사의 에어 텐트는 각각 에어빔이 별개로 되어 있어서 그거에 맞는 공기 주입구에다가 공기를 다 집어 넣어줘야 됩니다. 조금 귀찮긴 합니다만 A7과 다르게 잠금 장치가 없으니 피칭 후에 따로 관리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큰 비교점은 A7은 바닥에 스킨이 없습니다. 일체형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른 타 회사의 에어 텐트는 바닥이 일체형이라서 강제로 좌식을 해야 됩니다. 물론 처음부터 좌식을 구상하시는 분이라면 장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바닥에도 스킨이 깔려있기 때문에 당연히 부피 및 무게도 늘어납니다. 하지만 여름철에 벌레가 덜 들어오고 장박을 하더라도 바닥과 일체형이기 때문에 황소바람이 거의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에어 텐트도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바로 공기 주입을 편안하게 하려면 펌프가 있어야 되는데요. 펌프가 은근히 비쌉니다. 저 비튜브는 에어 텐트를 갖고 처음 출정했을 때 펌프가 있었지만 어댑터가 맞지 않아서 수동으로 한번 넣은 적이 있는데 빡셉니다. 폴대 텐트와 거의 흡사하게 빡셉니다. 수동 펌프는 별로 추천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도 카페에 보면 아직까지 수동 펌프로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에어 텐트의 목적은 편안함이기 때문에 그냥 맘 편하게 펌프 사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그 펌프가 12V와 220V로 나뉘게 되는데요. 저는 12V 펌프를 사용했었습니다. 처음에는 자동차 배터리에 연결해서 사용을 했었는데 어떤 캠핑장 가보면 사이트 옆에 자동차 주차가 안 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수동으로 해야 한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 아는 지인한테 재활용된 자동차 배터리를 얻어서 따로 갖고 다니고 있습니다. 12V를 220V로 바꿔주는 SMPS라는 녀석이 있기는 한데 전기 지식이 없으시다면 작업하기가 조금 힘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 지식만 공부하시면 되기 때문에 12V에 SMPS를 설치를 하시면 12V도 되고 220V도 되니 SMPS 작업을 추천드립니다. 그렇게 따지면 220V 펌프를 사용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이 녀석은 도착하자마자 트렁크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릴선을 꺼내서 전기를 끌고 와야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차피 캠핑을 하려면 전기를 끌어와야 하기 때문에 단점이라고 생각하긴 좀 어렵습니다. 사실 요새는 캠핑장이 전기가 거의 다 되기 때문에 220V 펌프를 써도 별로 걱정이 없습니다. 카라반은 배터리가 있기에 전기 없는 캠핑장이나 노지에 가도 상관없지만 텐트캠은 전기 없이 생활하기가 조금 힘들기 때문에 그 어느 누구도 전기가 안 되는 캠핑장은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에어 텐트 8개월 정도 사용하면서 느낀 실사용 후기였습니다. 허접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뿅.